네, 여러분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진호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은편에 허동현 경희대 학부대학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익종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과 함께 토론하고요. 15개 시민논객 여러분들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한용 실장께 먼저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8년 동안의 작업 끝에 아무튼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동안에도 뭐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만 나오고 나서도 역시 또 좀 논란이 있군요. 네. 4,389명의 친일 인사 명단이 공개됐는데 친일 인명사전 발간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도 있을 테니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실까요? 네, 친일 인명사전은 사실 원칙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해방 직후나 이승만 정부 때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이런 많은 난산이나 여러 가지 논쟁과 다른 형식으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일 청산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에 있어서 기본적인 건국 사업의 제1의 의미를 갖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해방 직후의 친일파 청산이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친일 세력들이 건국 세력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승만 정부 때 반민특위가 만들어져서 친일 청산을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반민특위는 거의 1년도 되지 못해서 오히려 탄압당하고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 실형을 받고 살았던 분은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일제 35년 식민지 지배하에서 수많은 친일파들이 있었지만 12명이 신을 살았지만 그분들조차도 다 사실 6.25 전에 다 보석이라든지 형집행 정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재생산되어 왔고 친일 문제는 금기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에 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독립유공자로 친일파들이 독립갑이 되어서 지금도 수십 명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어서 기념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기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친일 문제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가 건강한 역사식과 상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도 이런 상태로까지 친일 청산을 하지 않은 그 이후의 역사적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이 저희들은 두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친일 인명사전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역사의 진실들을 복원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진실을 기록하는 우리들의 역사의 고백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친일 청산이 건국 사업의 일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그 결과 친일 세력이 건국 세력이 됐다. 그에 따른 반민특위의 실패가 있었고 친일 세력이 결국은 독립유공자가 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이것은 건강한 역사인식과 상식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친일 인명사전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허동현 대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박한용 시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역사를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건강하게 만드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성찰이 필요한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들은 성찰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의 가장 잘못된 부분은 이제 친일 세력들의 청산 없이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친일 문제의 잘못된 과오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 여운형 선생이 이제 해방 직후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제 통치 기간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반역적 죄악을 저지른 극소수 반동들을 제어하고 우리는 다 같이 손을 잡고 건국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은 친일파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주 극악한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였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반민특위 때 이미 안 걸렸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교육계에 있다든가 여러 부분들에 있던 분들 중에서는 반민특위에서도 이제 그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친일 인명사전에 이제 등재되신 분들을 보면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는가.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건 이미 그때 통념적으로 이건 친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시대 상황의 산물이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좀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상황에 대한 고려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너무 좀 예. 엄격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주진호 교수께서는요? 저는 사실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이 친일 문제라는 덫에서 빨리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해방된 지 벌써 6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친일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건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자꾸만 덮어놓고 그 다음에 무슨 화해와 뭐 용서와 청산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계속 그것이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 부채처럼 빛처럼 역사의 빛으로 남아서 자꾸만 이렇게 불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하신 그 작업들 가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돼야지. 예를 들면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작업 자체의 의미 자체를 대단히 부정을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적 입장으로 몰아간다든가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동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는데 60년이 지나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고 그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허 학장님의 인식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뭐 지금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학계에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예를 들면 이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은 사실 한국 역사학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한 작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작업 자체가 어떤 뭐 특정인들을 매도를 한다든가 뭐 그들의 어떤 후손들을 뭐 망신을 준다든가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자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빨리 우리가 이 용서 화해로 가야죠. 예. 그러려면 이 작업의 의미를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또 이것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저는 완전히 완결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런 길로 가기가 대단히 힘들 것이다. 또 그 중간에는 분명히 이제 어떤 회개와 또는 반성과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 그것이 이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좀 친일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떤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는 그런 알겠습니다. 방향으로 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주익정 연구위원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건국 직후에 그 친일파 청산이 실패해서 그게 계속 우리의 그 미완의 역사 과제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라도 논의를 하고 또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고요. 그러나 다만 그 논의하는 방식 또는 친일 문제를 청산하는 방식 이와 관련해서는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 학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반민특위에서 처벌하려고 했던, 반민특위에서 청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친일파가 아니고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예를 들면 그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 그 해를 가한 자 이런 식의 악질적이라든가 또는 군수공업 회사를 책임 경영을 했다든가 예. 이런 굉장히 그 리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로 악질적인 사람들로 대상을 국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후에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특히 이제 뭐 선구적으로 임종국 선생의 논의가 있지만은 어쨌든 예. 90년대 이후에 이제 활발해졌는데 그 이후에는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들에 더해서 일반 협력 행위자라고 또 다른 범주가 있습니다. 일반 협력 행위자들도 친일파에 포함시켜서 같이 이제 청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예. 특히 이제 이번 근본 그 친일 인명사전에 이제 그런 일반 그 협력자들이 대거 포함이 돼서 숫자가